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앞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황반변성은 자칫 실명의 위험도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황반변성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박규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황반변성,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흔히 찾아올 수 있는 안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년층 성인 실명 1위 질환입니다. 즉 나이가 50세를 넘어가면 황반변성 때문에 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눈은 사진기에 비유하면 망막은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고 네. 망막의 중심 부위인 황반은 이런 필름에서도 중심 초점이 맺는 부위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에서 필름이 손상되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듯이 우리 눈에도 망막, 특히 황반 부위가 손상이 되면 물체의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아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 밑에 노화 관련 노폐물, 지질 단백질 같은 거죠. 이런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쌓여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황반 밑에 쌓인 노폐물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위에 시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황반변성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특히 노년층 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성인의 눈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행복한 중년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황반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주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우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노화로 인해 노화 관련 노폐물이 눈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망막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한 변성과 혈관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화에 더불어 황반변성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자체로 황반변성 발병 위험성을 2~3배 증가시킵니다. 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유전 인자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부모, 형제나 친척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면 본인도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유전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황반변성 발생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네. 황반변성의 원인을 크게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노화와 흡연 그리고 유전인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첫째로 꼽으신 게 바로 노화인데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화가 가장 강력한 원인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 40세부터 1 내지 3% 정도 생기기 시작해서 노화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70대 이상이 되면 20~30%까지 황반변성이 생깁니다. 예.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 3.6%, 50대에서 약 11%, 60대에서 20.3%, 70대에서 31.4%에서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70대 이상 노령층은 3명에 1명꼴로 황반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또한 40대 비교적 젊은 성인에서도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그리고 흡연 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이나 20, 30대의 젊은 성인에서 황반변성이 생겼다면 고도근시에서 합병하는 황반변성이나 유전성 황반변성 같은 다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에서 50대로 갈 때 거의 3배 이상 황반변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황반변성에 걸리면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시력 저하 외에 시야 중심 특정 부위가 보이지 않는 흔히 우리가 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체가 휘어 보이는 변형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사회에서는 시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많은 노령층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으로 정보를 얻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심부가 보이지 않는 암점이나 변형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곤란을 초래합니다.
TV나 유튜브 시청, 독서 등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 사랑스러운 자식이나 손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하는 지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서 매우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즉 황반변성은 노령층 성인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 네. 또 황반병성이 초기랑 또 말기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초기에 놔두고 말기로 가면 어떤 증상이 또 발생하게 될까요? 황반변성을 제때 진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심각한 시력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말기로 진행하면 황반부 위축과 흉터가 생겨서 영구 실명하게 됩니다. 네. 황반변성 환자는 시력저하와 암점, 변형시로 인해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높낮이 가늠이 어려워져서 자주 넘어지게 되면서 외상에 의한 골절과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력 저하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하고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식별하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드시 예방하고 또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환이 바로 이 황반변성인데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네. 질환을 조기 발견함과 진행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작은 바둑판 격자 무늬판을 닮은 암슬러 격자 같은 자가 진단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진단 방법은 가까운 동네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안저 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1, 2분이면 되는 간단한 검사로 황반변성뿐 아니라 성인 실명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인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도 확진을 할 수 있어 일적 2조 일적 3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예. 황반변성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건성 또는 습성 황반변성을 가리기 위해 빛간섭 단층 촬영이나 형광안저 혈관 조영술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경우 시력이 떨어지면 이미 매우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황반변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나이인 50세 이상이 되면 자각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안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가족 중에 황반변성 환자가 이미 있는 유전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40세 이상부터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적극 권합니다. 성인에서 정기적인 안저 검사는 실명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검사에 안저 검사가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안저 검사는 매번 이제 안과 질환을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들마다 강조하고 계신데요.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반변성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황반변성은 합병하는 나쁜 신생이 유무에 따라서 신생혈관이 없는 건성 황반변성과 신생혈관이 동반하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건성과 습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아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항산화 비타민제를 사용을 합니다. 네. 항산화 비타민제로 완전히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황반변성 진행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성분이 함유된 항산화 비타민제를 드시면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피시는 분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환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없는 황산화 비타민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쁜 신생혈관을 합병한 습성 황반변성은 질병의 진행과 출혈과 흉터 발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안군의 항체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가지 이상의 안군의 항체 주사가 사용되고 있고 더 효과가 좋은 항체 주사가 곧 개발이 되어서 사용될 예정이라 기존 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의 치료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체 주사 치료는 발병 첫 해는 6회 정도, 이후 병의 재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3, 4회 정도 안군의 주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사가 중단을 권유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황반변성은 그렇다면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인가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억제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황반 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상당 부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목표는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고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여 황반 변성의 진행을 줄이고 실명을 막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완치는 불가능하나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말씀해주신 안저검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자, 내 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박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